삼성증권 사고, 배당하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하죠. 관련해서 기사도 많고 국민청원도 아주 활발한데 이 내용을 이야기가 사실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태 LGD 투자자 모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희망나눔 주주연대하고 LGD 투자자 모임 뭐라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셀트리온 그룹 소액 주주들 위주로 소액 주들이 모여가지고 기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 3월 달까지 40억 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어린이 그 재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그 기부재단이면서 또 소액 주주들이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연대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비영리 법인단체로 설립되어 있는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고요. LGD 투자자 모임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도 최근에 발족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좀 주가에서 가치 평가를 좀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제대로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도 소액 주주 운동 같은 것도 합니까? 그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격은 좀 다른데 이 그 두 모임에서 공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성격이 다른 모임인데 두 모임 모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 왜 이 과정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요걸 좀 쉽게 일반인도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워낙 그 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폐는 우리가 소위 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이외에서는 지폐를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행 이외에서 지폐를 발행하면 그게 위조 지폐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한국 예타운에 해가지고 한국 예타운에 결정되어 있는 데서 거기서 그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주식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주식을 발행해야 될 거를 그냥 은행에서 일반 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한 거하고 똑같이 삼성증권이라는 한 개 증권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불법으로 발행했는 거라고 보고 있죠, 저는. 아하.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돈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시중은행 대리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찍은 것과 마찬가지 속성의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 유가증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절차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세무사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정관에 이제 그 적혀 있어요. 주식수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느냐, 자본금이 얼마인가. 그 정관 변경하려면 이사회 동의나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탁결정원에다가 다 주금 납입도 해야죠. 자본금을 다 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직원이 클릭질 한 번으로 그냥 주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집안에 그냥 지폐 만드는 기계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주식 배당, 그러니까 1주당 1,000원 현금을 줘야 되는 건데 이사에 결의했어요. 그런데 1,000원이 아니라 1,000주가 배당됐다. 근데 이제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그 1,000원이라고 써야 될 것을 1,000주라고 써가지고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일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왜 아닌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1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죠? 1,000원에는 1,000주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1주가 지금 거의 4만 원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면 이걸 400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박이 난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28억을 이제 그 우리 사주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게 무려 112조 원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게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가. 일단 이게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내부 통제 자체에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내부 통제가 문제된다면 이건 애초에 감사 의견 거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건 어떻게? 이건 상장 폐지를 말합니다. 상장 너무.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증권 자체에서 전산 시스템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이 있겠죠. 금융회사는 엄청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삼성증권 자체 그 보면은 2017년도 전산 운영 예상비가
75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개 직원이 쉽게 말하면 우리 공장장님이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체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이체를 한다 하면은 근데 내가 1억을 넣었었어요. 그럼 그게 이체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잔고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친구한테 1억을 이체하려면 어차피 잔고가 없기 때문에 이체가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또 자기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습니다. 빵운인데 이게 111조 원이 쳐넣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가고 또 직원들은 그거를 받았는데 얼씨구나 하고 그걸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단계를 나눠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잠깐만요.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아니요. 목소리가 좀 원숙하신 분은 장원교 이사장님.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젊으신 분은 황상태 대변인입니다. 알아서 갈라서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목소리가 젊으신 황상태 대변인님 말씀하십니다. 네. 실제 나이도 젊으세요? 네. 저 31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절차를 나눠보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그렇게 클릭질 하나로 갑작스럽게 28억 주 시가총액은 대충 한 113조인가 됩니다. 그게. 113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죠. 그게 거의. 그렇죠. 네, 그쯤 되는 금액 갑작스럽게 클릭질 한 번에 나왔다. 내부에서 거의때는 아무런 통제하지 않았다. 일단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게 진짜 팔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게 회사 시스템 내에서 오류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시장에 물건으로 나왔다. 그렇죠. 근데 누가 샀단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은 선이잖아요. 그럼 산 사람은 그걸 받아야죠.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줄 게 없으면은 주식 어디선가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져오려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일종의 유증과 아니면 무슨 증자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건데 절차도 없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갑작스럽게 주식 수가 500만 주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주식이 발행 숫자가 정해져 있죠. 상장사들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위조 주식이 풀려버리는 거죠. 풀려버리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다. 그러니까 수습을 한다는 그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하려고 하기엔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직원들과 다시 회수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에서 지금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에서 또 빌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자, 거기까지 아직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한 분들은 잘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요 앞에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그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배당을 해버렸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전혀 걸려지지가 않았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직원 한 명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제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뭐 10억을 나눠준 건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이상한 일인데 그거 어떻게 걸러지지 않을까? 근데 그걸 받은 그 직원들이 나한테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400억이 들어왔으면 이상해야 하는데 당연하죠. 말을 해야죠. 회사에다가.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다 팔았다는 거죠. 시장에. 그것도 그게 실수인지도 그것도 30분 안에. 30분 안에. 그 개장이 9시에 하잖아요. 9시 30분 전에 이제 그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약간 실수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실수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랄 해저드. 그러니까 개인이 양심이 없어서 내 돈이 아닌 걸 자기 통장에 갑자기 400을 꽂히면 자기 돈이 아닌지 뻔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내다 팔았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언론에서 자꾸 그 직원의 실수 모럴 해저드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언론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본질은 그렇게 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회사의 문제죠. 우선 뭐 그렇죠. 그걸 검증하지 못한 시스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거기 검증하지 못한 당연히 그 직원의 모랄 해저드도 큰 문제죠. 큰 문제지만은 전체에서 보면은 그거는 매우 저희는 지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위조증권이 발행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위조증권이 발행이 됐는데 그 발행이 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걸로 지금 듣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숫자를 잘못했어도 입력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비단 또 삼성증권만의 문제냐.
다른 대형 증권사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천천히 가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렇게 대량의 위조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대량의 있지도 않은 주식이 예. 시스템상으로 발행되도록 한 그 시스템 자체의 허점. 예. 그렇죠. 예. 이건 만약에 이게 된다는 건 누가 마음 먹고 네. 다른 주식 이 경우가 아니라 그렇죠. 예. 삼성증권 주식이 아니라 예. 다른 주식도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죠. 확대해서 할 수 예. 있는 거죠. 있는 예. 거죠. 그게 만약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은 붕괴되는 거죠. 붕괴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만 자기들끼리 몰래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의심이 막 가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래서 들키게. 그게 이제 공매도가 차익 공매도만 허용돼 있는데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예. 예. 사람들은 이제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예, 주식 예, 안 예. 하시면 예. 그 막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저도 차근차근 이해하고요. 예.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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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이게 직원들이 이제 소위 이제 양심 문제가 생겨서 네. 시장에 내다 판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심 모랄 해저드로 몰고 가는 게 이게 프레임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축소한다는 거죠. 침수봉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뒤에 그런 위조 유가증권이 발행돼 있는데 그거를 유통한 이제 일부 극히 16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모랄해저드가 있는데 그 직원들의 문제로만 이게 덮고 할 테이블 정도로 자꾸 치지 마시고요. 덮고 넘어갈 정도로 크지. 알겠습니다. 침수봉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침소봉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요. 이거는 진짜 문제는 네. 그렇게 함부로 이게 증권사가 유가증권을 함부로 찍어내서 그렇게 막 팔아치울 수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가 있습니까? 실제 피해자라면 약간 좀 광범위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봤으면은 삼성증권 자체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주들도 피해자일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이 자행됐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일단 그 추측에 불과하지만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게 여겨주니까. 주가 조작의 방법론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 그거도 있고.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데 중간에. 네. 그리고 예. 뭐 총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증권의 국민연금이 대주주입니다. 14.7%.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 국민이죠.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삼성증권이 그걸 위조지표를 발행해가지고 만약에 삼성증권이 그걸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적에는 그 피해는 누구 고스란히 국민연금이 져야 되고 그렇죠. 14.7%를 투자한 그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인인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것은 모랄 해저드라고 했을 때 네. 직원들 네. 이게 그 증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식을 팔고 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 이틀 후에 그렇죠. 예. 이틀 뒤에. 근데 그 펀드 매니저라면 네. 이만큼의 주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당연히 아는데 그런데 내다 팔고 돈이 이틀 후에 돌아오는 그 사이에 네. 자기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래 모랄 해저드 양심의 문제는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안 들킬 전제에 하는 건데 네. 들킬 게 뻔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모랄 해저드죠? 저희가 그 대목이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만 규모가 작았을 뿐이고 약간 그래서 양심이 좀 갉아 먹어진 게 아닌가 약간 좀 직관적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그게 실수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수가 좀 많았을 뿐이고 근데 일단 팔고 나서 평소에- 보니까 이제 평소에 그런 거죠. 금액이 작은 금액을 평소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든지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금액이 커져가 그렇죠. 터지지 문제가 않았나 될 하는 것이다. 문제가 커서 이제 되지 문제될 수 않는가 할 있으니까. 정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계좌로 들어온 것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온 건지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주식이 들어오고 주식이 예, 들어오고 예, 이게 이제 그 합법적이지 않은데 네, 예.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의 공매도처럼 계속 사고 네. 팔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네. 들어왔으니까 그냥 팔았을 뿐이다. 네, 그렇게 이게 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일종의 아. 차명 계좌 문제가 거기까지 되는 거죠. 의심을 하는 게 제 입장이죠. 일단 아하. 그러면 차명 계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삼성증권회사 취지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계좌, 직원 계좌, 뭐 어떤 뭐 외국인 계좌 이런 식으로 뭐 그거 다 숨기면서 할 수 있다는.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직원 되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직원 개인 이름. 지금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증권거래소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개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통되고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게 그렇죠. 가능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 사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차명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빌려오지 않고 빌려온 것처럼 해서 막 사고 파는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는 행위를 예전부터 해오다가 그 16명은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키게 된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또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를 좀 약간 짚고 넘어가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혹시? 1분 괜찮긴 한데 1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죠.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감원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시스템 점검을 하고 증권회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냥 증권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시스템 관리를 하는지를 그냥 보고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실질적으로 위조집 증권을 발행한 그 당사자인 범죄행위죠. 그 삼성증권을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영업 정지를 일단 시켜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하는 행태가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보자. 빨리 배상해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금감원의 행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가증권 위조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있습니다. 2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공매도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를 설명드리면은 그 주식을 없는 주식 파는 거예요. 어떤 걸 팔 때는 반드시 그거 있어야 팔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을 먼저 빌려와서 비싸게 판 다음에 싸게 사와서 주식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익을 이제 실현시키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좀 활동하는 거죠. 이제 뭐 좀 악재성 찌라시나 아니면은 뭐 이런 리포트를 막 때리면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투심을 좀 자극해가지고 공포심에서 이렇게 개인주들이 막 던지면은 그런 것들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네. 그 차익을 이제 증권사가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이제 공매도를 악용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악용돼서 이제 저희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죠. 근데 이 공매도도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일반적으로 빌려서 하는 공매도. 그다음에 네이키드라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빌리지 않고 그냥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 그렇게 빌리지 않았는데도 빌린 것처럼 하는 건 불법이죠 현재.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건 공매도 아니죠 이거는. 아예 왜냐하면 공매도는 어쨌든 존재하는 주식을 상대하는 건데 이번은 그렇죠. 공매도가 아닌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주식이 막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 공매도 그 이상의 거래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매도랑 똑같은 형태를 띠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찍어내서 팔아버리면은 이제 원래 공매도라는 건 빌려서 자기한테 없는 걸 빌려서 하는 건데 그 중에 빌리지 않고 하는 거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걸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그게 실제 유통까지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매도라는 형태로. 그렇죠. 근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아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 더 큰 문제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매도를 이제 하면 이제 좀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재를 저기 받지도 않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뭐라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막 찍어내서 팔면은 주가는 폭락시키는데 겉으로 들어가진 않고 완전 주가 조작이 그냥 함부로 가능하게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조 화폐가 실제로 유통이 돼버린 사건과 똑같은데. 유가증권. 자,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고, 자,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거를 공매도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유가증권 위조로 그래서 사기 사건으로 가야지 된다고 저는 본질은 보거든요. 유가증권 위조 사기 사건이다. 그렇죠. 공매도가 아니죠. 이거는 공매도처럼 보이지만. 자, 황상태 대변인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사장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황 대변인하고 똑같은 걸로 보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걸 자꾸 그 공매도와 연관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실질적 유가증권 위조
사건이다. 예, 그래서 그 위조 사건인데 그거를 밑에 단순 직원 실수로 그것도 예. 대삼성증권에서 예. 연간 750원씩 전산 운영비를 지출하는 삼성증권에서 그걸 지금 단순 실수로 몰아가는데 그거를 지금 관리 감독해야 될 기구인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방치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당장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소액주주들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아니라 위조 주식 사건이고 네. 또 한 가지 2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대규모로 유통이 됐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이 그냥 꽁돈이 생겨서 눈이 멀어서 유통시킨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이틀 후면 밝혀질 내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없는 주식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건 알 수밖에 없는데 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는 네. 유통시켰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해버린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이 정황은 과거에도 이런 식의 불법이 많이 자행됐다는 정황 증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자체 조사에 맡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거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때문에 주말 내내 증권가가 술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직원들한테 우리사주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한 주당 1,000원이라고 입력할 걸 1,000주라고 입력하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가진 직원이었다면 배당금 10만 원 받는 거였는데 주식으로 10만 주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된 주식이 총 28억 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 112조 원어치가 된다는군요. 실제 삼성증권의 총 주식수는 8,930만 주고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배의 유령 주식이 뿌려진 겁니다. 심지어 직원들 중에 16명은 이 주식을 받자마자 500만여 주를 팔아치우는 바람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이 그냥 컴퓨터 버튼 하나로 28억 주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거래까지 될 수 있었는지.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체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중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소액주주 모임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의 김명석 홍보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주주는 아니시라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나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예.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분노하고 청원까지 나서게 되신 겁니까? 일단 그 자본시장의 어떤 그 신용도의 근간을 흔드는 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 이제 우리가 위조 지폐범들을 중범으로 다스리잖아요. 아주 무겁게 그 죄는 다스리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주주가치 훼손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삼성증권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예. 국민연금의 돈은 우리 국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삼성증권 주가 손실은 국민연금 손실, 나아가 우리 국민 손실이다. 이런 생각까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이 주식시장의 신용을 흐트러버린 죄가 가장 크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전체 과정,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신용카드를 쓰실 때 뭐 한 달에서 한도가 500만 원이라 그러면 예. 100원이 초과돼도 결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경고가 그렇죠. 뜨죠. 예.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한도가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주가 한도인데, 예. 근데 이게 무려 28억 주가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28억 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금액이냐면, 이게 이제 금액으로 한 사람은 1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쪽에다가 100조의 관세를 물린다 그러거든요. 예.
이건 100조 갖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그 정도를 발행하는데 그냥 버튼 하나로 해결이 됐고 예. 그 과정에서 그렇죠. 어떤 경고등, 어떤 빨간 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자님께서도 뭐 계좌 이체 같은 걸 하시겠지만 예. 우리가 하다못해 인터넷 뱅킹이든 뭐 모바일 뱅킹이든 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식이 직원들한테 입고될 때까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잘못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잘못된 배당을 받은 직원들 중에 16명은 재빨리 그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그 중에는 네. 100만 주를 판 직원도 있는데 그 직원은 네. 350억 원을 번 거라고 하지요. 예. 아니 통장에 들어왔길래 판 것뿐이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90년대 후반에 그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예. 그 마치 이제 주식을 갖고 튀어라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왜 불가능하냐면 예. 우리나라 주식 그 시장의 시스템상 오늘 주식을 팔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이 수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그것도 삼성증권 직원인데 회사 쪽에서 그 돈을 과연 입금하도록 둘까요? 뭐 지급 거절을 하거나 예. 뭐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뭐 그런 걸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16명씩이나 그런 걸 해봤다라는 건 예.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놀라울 정도인데 일단 오늘부터 금감원이 삼성증권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주주 모임들 뭐 이런 시민단체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국민청원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한 질문이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좀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만약 그 답변이 어떤 그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추후 뭐 집회와 행동을 통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질문을 할 계획이에요. 예, 집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 예, 그 부분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모임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김명석 이사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증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 연결해보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강신엽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나?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도 한도 넘어서면은 단 1원도 결제 안 되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맞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훨씬 30배 넘어서 발행을 했는데 팔았는데 아니, 배당금으로 줬는데 이게 어떻게 찍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이번 사태의 이제 핵심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좀 보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상법상에서도 이제 그 주식회사법에 주식 발행 한도, 자본금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을 어겨서 이게 현실화됐다는데 어떤 신뢰성에 좀 크나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 아닙니까? 예. 이 법을 어겨서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사실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태들이 몇 건 있었는데 이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 중에 네. 한 군데인 삼성증권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신뢰성이나 어떤 제도의 그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심하시는 부분이 이번에는 워낙 크니까 28억 주나 누르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크게 드러났지. 혹시 예.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증권사 직원이 찔끔찔끔 장난치고 팔아치운 건 없을까? 예.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내부 사정 예. 잘 하시는 증권회사 출신이시니까. 그 예. 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주 계좌로 입고 처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예. 일반적인 거는 이제 각 회사들의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예탁원의 승인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제도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시스템상의 허점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예. 뭐 전산 조작이나 또 일부 실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거,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건
예. 각 증권회사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돼 있지만은 예. 내부 시스템은 각 해당 증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권사별로 이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겠죠. 야, 이게 참 파고들면 들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위조 지폐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엄하게 예. 다스리는데 그럼 이거는 위조 주식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예,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주식도 돈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문제 삼았던 공매도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남의 주식 빌려다가 파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예. 떨어졌을 때 실제로 사서 갚으면 그 차액만큼 발생하는 걸 말하자면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투자 예. 기법인데 혹시 남의 주식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 치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증권회사 직원들이. 지금 이런 주장들이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사태를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예. 이런 사례가 비슷하게 좀 있었는데, 이 국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계 헤지펀드의 위탁된, 다시 말하면 이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과징금 매겼던 사례가 좀 하나 있었고요.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일본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일본도 이번 사태하고 비슷하게 이 주식을 발행을 하지 않고 공매도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발생이 되고 막대한 이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하고 좀 다뤘던 거는 그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 총수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뭐 내부에서 처리가 됐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장 내에서 처리가 되고 이 발행 한도, 그런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제도 자체의 어떤 취지는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주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주가 차익, 수익을 내기 위한 각자의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다양한 해치 수준은 상당히 좋긴 한데, 공매도가 자칫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그 순기능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이번 사태의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흘러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 허점이 있다면 공매도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까라고 지금 걱정들 하시는 거죠. 일부 충분히 이제 출연할 수 있고요. 합리적 의심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도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는 날 공매도가 막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경험한 분들이 이번 거 보면서 그날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재료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일단 이런 재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올빼미 공시라고 많이 하는데 장 전이나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되고 그 야간 시간에 이런 이제 공매도 차입이나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데에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 주식 대차거래나 상한 주식 꼭 확인이 쉽지 않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공개나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더 있다라면은 이런 의구심이 사라지겠지만은 아직은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증권사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할 때 혹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참 허점이다 시스템상에 이게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문 처리 방식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주문하는 그 처리 시스템과 소위 얘기해서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어떻게 달라요? 개인하고 큰 손하고. 일단 증권사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다른데, 대량 거래와 이제 소액 결제 방식 처리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 과거에 이제 파생 시장에서도 그런 시간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 주문 오류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찾기도 되겠지만은 사실
많은 이제 소위 또 우리가 작전 주식이라고 하죠. 예. 이제 그런 경우들 이 기관들이 그런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투명성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옵니다.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원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문자 많이 주시는데 예. 아니,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 배당금으로 1,000원 들어올 게 1,000주가 들어왔다. 10만 원 들어올 게 이거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만 주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못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제 그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근데 이제 가장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증권사 직원들, 더군다나 같은 내부 직원의 실수라고 친다면은 예. 동료 직원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 예.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대책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사고 막을 대책 있습니까? 사실 어떤 제도라도 이거를 이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재발이 되지 않게끔 강력한 처벌과 시스템이 중요한데 예. 이제 매번 이제 손방망이 처벌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보니까 국민청원 쪽에 이제 삼성증권을 증권업 인가를 취소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조금 과도한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떤 제도든 그 약점을 보완시키면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100%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볼 때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손방망이가 아니라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강력한 법규 보완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였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지금 삼성증권 사태. 증권을 아는 분들은 아주 공분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지난 6일 상황이에요. 예.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제 배당을 했는데 네. 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요걸 입력하는 직원이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라고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곱하기 1,000주가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네. 이 일로 인해서 그 자사주가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유령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허. 이 주식을 받았던 일부 직원이 이걸 내다 팔아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네. 그 일부 직원 16명이 5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이 받자마자 그러니까 입고가 되자마자 개장 직후에 갖다 팔아요. 예. 그러면 존재하지 않던 주식 500만 주가 쏟아져 나왔으니까 예. 주가가 폭락했겠죠. 떨어지죠. 11% 넘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예. 회사가 이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었느냐. 그 뻔히 이 사람들은 다 증권 전문가인데. 그럼요. 여기엔 애널리스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16명의 직원들은 상당수가 증권을 직접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원이 주로 한 글자가 오타가 입력이 되었지만 이 파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그 중대한 실수가 벌어지는 동안 중간 관리자들은 대체 뭐 했느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촘촘한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었던 이 상황. 또 세 번째는 이 돈이 들어왔다고 쳐요. 주식이 내 계좌로 100만 주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주식이 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이 이상한 상황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걸 내다 팔았을 때 들통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음모론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 증시에서 장난을 친 게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다만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유통 주식의 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옛날에도 해온 방식 아니냐에 대한 의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엄중하게 해야죠. 예. 시장 신뢰가 완전히 허물어진 땅이 거예요. 떨어졌죠. 네. 이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강경한 투자자들은 삼성증권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전산 조작만으로 유령 주식이 네. 뭐 사고 또 예. 팔릴 수 있다. 이게 확인된 셈인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500만 주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거를 팔아서 이게 선임 애널리스트까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도덕적 해이 해이가 문제.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게 비단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50만 주를 만약에 내가 받았다 해서 350억 원을 내가 벌었던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100만 주를 넘게 내다 팔아서 네네, 맞아요. 350억이 내 계좌로 입금이 됐다. 이걸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한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예. 이 16명이 내다 판 주식의 숫자가 평균 한 31만 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걸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혹시 이 직원 개개인의 계좌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으로 이 회사가 혹시나 이건 뭐 철저히 음모론입니다만 시스템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를 관리해온 것 아니냐에 대한 의혹마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을 향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조사하게 두지 말고 뭐 나아가서는 압수수색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지.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버라도 압수수색해서 이거 들여다봐라. 과거에도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서버 상황입니다. 뒤지면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이 네네. 기록이 뭉터기 있어요. 주식이 오가는 그리고 실제 발행돼 있는 주식 대비 그 전체 거래량을 조사를 해보면 네. 이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전산 프로젝트를 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리밋을 걸어야 되는데 해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의도적인 설계다 이렇게 봅니다. 공매도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매도가 뭐냐면 공이 정말 없다는 뜻이에요. 빌공짜. 없는 걸 판단 얘기인데 공매도는 그 주식을 빌려와요. 나한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개인들은 맞아요. 제약이 많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만약에 오늘 5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이건 주로 하락장에 쓰는 방법인데 내일 모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3만 원에 주가가 3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없는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식을 꿔온 사람한테는 싼 값의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날의 주식 차익이 가격으로. 발생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익을 얻는 게 공매도 투자인데 이런 게 보통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 벌어지는 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공매도와 그 거래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혹은 하락장을 인위적으로 조장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 때문에 이런 청원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이번 사태는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라는 건 어찌 되었든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꿔서 그렇죠. 없는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이 주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장부상에 그 삼성증권 안에 전산망에 있었던 주식인 거지 실제로 발행이 되지 않은 이 500만 주 넘는 주식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것이 거래가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령 주식 얘기. 그래서 유령 주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 관련해서 그 규제라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사기 거래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예. 없는 걸 팔았으니까요. 사기 거래. 네. 그게 어마어마한 게 2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한테 한 주 보유하고 있는 것당 1,000원씩 배당을 하는 거였는데 1,000원이 1,000주가 돼버렸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1주에 대해서 1,000주를 네. 그 주식가 가치에 1,000배를 배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얘기죠. 28억 주가 발행이 돼버린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첫날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뉴스라 한참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내용이지? 그런데 전산 오류다.
시스템 오류로 있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네. 시스템이 무슨 원과 주를 오류해요. 이 컴퓨터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컴퓨터는 그렇게 그럼요. 설계되질 않아요. AI가 예, 예. 버럭할 그래서 일이죠. 저는 네. 속으로 이거는 사람의 실수인데 근데 다음 날 예.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정정이 됐어요. 예. 그럼 직원 하나가 이 정신이 없어서 정말 내가 술을 진탕 먹고 아침에 네. 원이라는 단위를 주로 입력을 했다. 아, 그럼 이게 예. 체크가 안 된다? 네. 이거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회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회사 자체에 예. 문제가 있는 아니 우리가 거죠. 영화에서 보면 이 드라마에서 보면 귀한 서류를 갖고 와도 빨간 펜 선생님으로 그럼요. 과장, 네. 뭐 부장 그럼요. 보고 찍찍 네. 찢어버리고 다시 와 이러는 마당인데 네. 제일 기본을 아무도 체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단 직원의 우연한 실수로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보면 우리는 국정원 댓글 사태 때도 보면 그 개인 일탈, 개인의 일탈. 직원의 개인 일탈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런 경우라면 조직 범죄 가능성. 항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이 폰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네. 이게 굴림 20포인트인데 예. 이게 바탕책 1포인트 이렇게 줄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가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물론 외환시장에서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을 하나 잘못 쳐서 얻는 거예요. 딜러가. 예, 예.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막 수요가 몰려서 이 거래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이쪽 사장님이 그 산 회사 사장님한테 가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하면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수수료를 물어주고 그 거래를 맞아요. 없었던 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한데 예, 예. 원과 주를 헷갈리는 경우는 이건 전무후무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 이 일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실물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부에 나한테 내 계좌에 10개 들어왔다고 하니까 10개인 줄 아는 거지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악의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 투자자들이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더 면밀하게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예. 우리 고릴라로 또 문자로 보면은 뭐 대체로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루 이틀 일한 사람도 아니고 선수가 증권회사 직원이 실수를 한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견 많이 보내셨습니다. 예. 뭐 당연히 이렇게 뭐 어느 쪽에서 부당한 이익을 이렇게 가져갔다면은 네. 이유 없이 손해를 본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있습니다.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있을 그래서 수 있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예. 소송으로 번거롭게 예. 법정에서 뭐 피해 보상을 해라 마라 하지 않도록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미 어제 밝혔는데 네. 소송 없이 모든 최대한의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피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고 네.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게 아니고 저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네. 주식 거래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예. 수사 대상이에요. 이거 예, 지금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 왜 벌어졌는지의 원인이 규명돼서 그 부분이 조치되지 않으면 이거는 실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